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travel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여행 코치 애슐리입니다. 여행 코치인데 왜 영어만 얘기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한 표현을 쏙쏙쏙쏙 잘 모아서 알려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오늘이 벌써 19번째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Pattern 19.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패턴은 That's what I. That's what I. 그게 제가 때레랭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러이러 하는 겁니다. 라는 뜻일 때 That's what I 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요. 그게 내가 찾던 거야, 원하던 거야, 그거야 라고 정확히 딱 지칭해 주실 때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8번째 문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우리가 첫 번째 표현입니다. 8번째 문장 That's what I want. Everyone repeat after me. That's what I want. Good.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원하던 거 바로 딱 그거야 라고 하실 때 That's what I want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레스토랑에 갔어요. 뭔가를 주문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웨이터나 웨이터리스한테 뭔가를 추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와인이라던가 메뉴 추천했는데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라고 한다면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뭐가 음식이 있었는데 제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설명을 손짓발짓을 막 해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여러분이 원하시던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주문한 거 바로 그거예요 라고 하실 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9번째 문장입니다. Repeat after me, everyone. That's what I ordered. Everyone repeat after me. That's what I ordered. Good,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you did a really good job. 잘하셨어요. That's what I ordered. 이게 제가 주문했던 거예요. 라고 메뉴가 됐던 아니면 아이템이 됐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몇 번째 문장이냐면 11번째 문장이에요. 계속 우리 먹는 거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All About Travel에서 저희 스페셜 게스트 헤더 조와 같이 우리가 먹는 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이 문장들 중에서 먹는 거 관련된 것만 눈에 보이네요. 너무 편협한 사고인가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긴 한데 제 성향상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먼저 배워두시고 All About Travel 공부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요. Repeat after me. That's what I'm craving for. 다시 해보실까요? That's what I'm craving for. 조금 어렵죠. Crave for, craving for. 뭔가를 막 갈구하고 막 먹고 싶어 해요. 뭔가를 craving for something sweet. 단 거 먹고 싶어. 그쵸? Something savory.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뭔가 할 때 우린 craving for 이란 표현을 쓰는데 어떤 걸 뭔가 원한다 할 때 That's what I'm craving for. 그거 제가 완전 딱 먹고 싶은 거였어요. 딱 먹고 싶은 거였습니다. 라고 할 때 딱 그거야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이 craving for 하시나요? 저는 something sweet, 약간 핫초코 이런 거 먹고 싶은데요, 지금.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가 핫초코를 마셔요? 그러면 야, 나 한 모금만 이럴 때가 한 모금과 한 입이 다르거든요. 추가로 제가 표현 조금 알려드리면 Can I have a sip? sip? 이거는 한 모금이에요, 여러분. 네, 자, 한 입. 이거는 Can I have a bite예요. sip은 한 입. 근데 sip 한 다음에 다 먹는 경우가 있긴 하죠, 여러분. 하지만 일반적인 sip이라는 것은 한 모금. 자, 쿠키가 있네요. 한다라는 건 Can I have a bite? 이라고 해서 한 입만 이렇게 한 입이라고 생각해 드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조금 있다가 스페셜 게스트 헤더 조와 함께 같이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on't go far away.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 여행 꿀팁 시간입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Ashley Heather. 어머 누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실망이에요. 왜냐면 because her third time already. 지금 벌써 세 번째 출연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계속 쭉 특집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What if you're a millionaire? What if you're a billionaire? 만약에 네가 밀리어네어라면 억만장자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갈 건지. 처음에 저희는 뉴욕에 가서 브런치를 먹었고요.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쇼핑을 좀 즐기고 그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영국에 가서 런던 afternoon tea와 3단 트레이에서 많은 음식을 먹으며 기분을 lift up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Heather. 오늘은 네. 제 마음의 고향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그전엔 멕시코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약간 멕시칸처럼 좀 생기신 부분이 좀 있긴 있죠, 여러분. 조금 많이 네. 까마시답니다. 오늘은 스페인 무드입니다. 아, 스페인이시구나. 그렇군요. 스페인, 저는 스페인은 진짜 잘 몰라가지고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스페인. 네. 스페인에서 음식은 뭐가 있죠? 가서 우리가 뭘 먹으면 될까요? 스페인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마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마시는 것부터? 네. 아침 식사부터 제가 간단히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네. 아침 식사를 굉장히 이 스페인 사람들도 굉장히 음식을 많이 먹지만 아침은 굉장히 그 라이트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카페 데 레체라고 해서 카페 데 레체. 네, 카페 데 레체. 네. 그래서 그 흔히 보는 블랙 커피에 우유를 넣은 카페 데 레체하고 여러분들 경리단에 있는 추로스 아시죠? 그럼요. 사실 추로스가 한국 음식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난 경기단권 줄 알았어요. 네, 경리단권 명물이긴 하죠. 그쵸. 하지만 추로스가 스페인 네. 음식이에요. 스페인 간식입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추로스나 크라상 같이 해서 카페 델 레체랑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 델 레체라는 애랑 이게 발음이 분명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스페니쉬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카페 델 레체랑 그다음에 추로스랑 아니면 카페 델 레체랑 그다음 뭐 크로상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먹는다고 하네요. 네. 근데 배고플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네. 아침이 좀 부족한데 이거 단백질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쵸. 그때 배웠던 브런치랑은 조금 다르긴 그러니까 한데. 이게 그래서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난 하지만- 너무 미국 스타일이네요. 하지만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저녁 메뉴를 보시면 저녁 왜 메뉴는 아침에 이렇게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요?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네. 점심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점심은 보통 빠에야를 많이 드세요. 네. 빠에야는 이제 닭고기와 해산물을 잔뜩 넣어서 거기에 쌀까지 넣고 샤프론이라는 되게 황금빛이 나는 그 향신료가 있어요. 되게 그것을- 비싸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오. 그것을 이 큰 팥에 넣어서 네. 오랫동안 끓여서 만든 그 솥밥 같은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스페인 갔다 오신 분들은 항상 그 음식을 빠에야요? 빠에야 드시고 네. 빠에야를 또 오징어 먹물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먹어보면은 짜장밥 같기도 하고 그런 네. 느낌이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빠에야로 든든하게 점심을 드시고 네. 네, 그리고 빠에야랑 같이 하실 때는 샹그리아라고 하는 그렇네요. 칵테일. 샹그리아.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이제. 네, 샹그리아라고 칵테일이 나와요. 그래서 샹그리아는 그냥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에 이제 원하는 과일들을 다 넣은 그런 칵테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렌지, 뭐 자몽, 레몬 등 많이 넣어가지고 거의 그냥 음료수처럼 꼴딱꼴딱 마시는. 그러니까요. 그 경기단에서 옛날 저랑 같이 네. 드셨던 그게 그렇게 되게 홀짝 마시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루프탑에 갔는데 내려오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샹그리아가 금방 혹 취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저희 지금 큰일 나요. 그럼 저녁에는요? 저녁은 너무 기대된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고기가 좀 있나요? 제가 고기- 밋 러버인지라 네, 고기가 좀 고기도 필요한데. 있고요. 뭐 네.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바르셀로나에 가시면 그 람블라스 거리라는 그 투어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거리가 있어요. 람블라스 거리라고 부르는구나. 그 안에 우리나라로 치면 광장시장 정도 될까요? 복게리아 마켓이라고 있어요. 예, 굉장히 상품화가 잘 돼 있고 이제 관광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서
거의 푸드 테마파크 같은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을 볼 수 있는 섹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바들이나 레스토랑들이 있어서 네. 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는 그냥 음식도 즐기시고 술까지 한 큐에 다 즐기실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녁 메뉴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타파스. 타파스라고 많이 알고 여러분 계시죠? 타파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어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뭐 finger food, 뭐 cocktail dish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finger food가 뭐냐면 약간 간식 같은 느낌이긴 한데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약간 숟가락에 제 기억으로는 막 캐비어라던가 아니면 꽃이 네. 이렇게 끼워져 있는 되게 양이 막 조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이게 사이드로 먹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네. 타파스가? 타파스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 기본적으로 타파스는 그 어원을 보면은 따빠르라고 해서 잔을 덮다라는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술을 먹다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먼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파리 같은 이제 벌레들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뭐 남아있는 빵이나 뭐 커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문화가 돼서 이제는 바에서 이제 간단하게 드링크 하면서 예,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한입 음식이라네요, 여러분. 한입 예. 음식. 원래 근데 그런 거구나. 예. 양이 원래 없는 거였어. 근데 애슐리가 말한 것처럼 네. 핑거푸드 형태로 네. 이제 바게트 위에 뭐 햄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되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네. 프랑스 건지 모르겠는데 브루스케타?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가요? 이탈리아 브루스케타로 생각을 이탈리아네요, 예, 여러분.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런 모습도 있구나. 예, 그리고 뭐 감자튀김이 이제 1인용 디시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어 데침 요리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스페니쉬 오믈렛이라고 해서 계란 요리도 해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간단한 핑거푸드부터 조그만 디시까지 되게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뭐 바르셀로나 윗지역에 산세바스티앙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꼬치를 끼워서 이렇게 따빠스를 내거든요. 그거는 핀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핀초스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따빠스라고 하면 간단하게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어쨌든 작은 포션으로 나온 모든 디시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페인에서는 아까 전에 카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헤더가 얘기를 해서 궁금한데 그러면 저는 사실 스페인은 안 가봐서 스페인에는 어떤 커피가 있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이탈리아 커피를 사실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은 커피를 아까 얘기했던 카페들 레체 이 커피만 마시나요? 아니면 어떤 커피들이 좀 많이 유명한지 궁금하네요. 저는. 다른 커피도 마시기도 해요. 뭐 에스프레소도 마시기도 하고. 그렇구나. 예, 뭐 물을 좀 섞어서 뭐 아메리카노도 먹긴 하지만 네. 그건 그렇게 좀 많이 먹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또 역시 커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스페인에 그러면 먼저 헤더한테 어느 레스토랑에 가면 좋을지 먼저 추천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도 헤더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조금 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냥 is there any recommendation about Spanish restaurant? 자, 그러면 스페인에서 뭐 추천하실 만한 레스토랑 없으신가요? 그 아까 말씀드린 보케리아 마켓에 피노키오 바라는 곳이 있어요. 피노키오 바. 네, 피노키오 바는 이 보케리아 마켓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요. 여러 매체에서도 항상 다뤄서 거기에 이제 바텐더 분이 거의 한 70이 다 되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네. 그 할아버지가 마치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할아버지 그 아이콘처럼 항상 아직까지도 서빙하시고 피노키오 바. 예, 피노키오 바 있습니다. 피노키오 바래요. 예. 피노키오 바. 예, 거기에서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 그 보케리아 마켓에서 꼭 드셨으면 하는 또 타파스 외에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하나는 하몽 있고요. 하몽. 하나는 만체고 치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하몽이 뭐죠? 그 제가 기억하기에 무슨 이렇게 고기를 저민 약간 햄 느낌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돼지 넓적다리를 예, 염장을 해서 이렇게 좀 쿰쿰한 데서 6개월에서 한 2년까지 말렸다가 건조시키는 하몽. 예, 그래서
생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미 같은 건가? 쓱쓱 썰어가지고 먹는 생햄이고, 오. 예, 그 생햄이랑 그다음에 만체고 치즈가 있는데 네. 바르셀로나 가면 꼭 드셔보셔야 되는 치즈거든요. 근데 그 치즈가 돈키호테 치즈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치즈가 라만차라는 돈키호테 고향이죠. 그 라만차라는 고산 지역의 양저주로 만든 치즈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좀 딱딱한 치즈고요. 이게 좀 짭짤하고 조금만 먹어도 뭔가 술안주하기 너무 괜찮아서 하몽하고 만체고 치즈, 맞아. 와인 이렇게 세 그러니까요. 개면은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나요, 여러분? 살라미랑 네. 치즈랑 와인이랑 또 술 얘기네? 네. 어머. 아니 술 못 마셔요, 여러분. 네.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비슷한데요? 약간 네. 살라미에다가 살라미 아시죠, 여러분? 약간 이 햄 같은 건데 약간 짭짤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치즈랑 맞아요. 비슷한 조합이구나. 네. 아, 그래서 어느 나라든 뭐 역시 비슷한 조합. 단짠의 약간 조합. 달진 않지만 그런 조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스페인 너무 가고 싶다. 그쵸, 여러분?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우리가 조금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스페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페인 커피도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카페오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에스프레소 이런 애들. 사실 이런 애들이 다 영어식 표현은 사실은 아니지만 커피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에스프레소라는 이런 단어들이 자체가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안에서 오고 이태리어에서 오긴 했지만 영어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스페인 가셔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오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커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우리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니까 커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헤더가 좋아하는 커피는 어떤 거세요? What is your favorite kind of coffee? 제가 요즘에 많이 마시는 커피는 그 플랫 화이트예요. 네. 우주 거구나.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라떼도 좋아하지만 라떼랑 사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사이즈가 작고 그쵸. 거의 이제 그 우유의 양이 절반 정도 되는 조금 진한 라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쵸. 유리잔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원래 여기 머그잔에 온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네. 저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잠은 깨고 싶은데 좀 배가 고파서 뭔가 든든하게는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플랫 화이트 한 잔 마시는 걸 요즘 좋아하고요. 네, 요즘은 또 카페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커피들이 되게 많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플랫 화이트 좋아하고, 저는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그럼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는 뭔지 우리가 맨날 마시는 그 스벅이라는 곳에서 마시는 그 마키아토라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럼 에스프레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에스프레소 잔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조그만해. 그 샷 되어 있는 애. 여기에다가 마키아토니까 이 마키아토가 무슨 한 방울인가? 이태리어로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거기다 우유가 한 방울, 두 방울 조금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에스프레소에다가 조금 우유가 들어갔을 때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라고 한다고 하네요. 커피에 그 생크림을 듬뿍 얹어서 먹는 비엔나 커피라고 알려져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건 뭐예요? 비엔나 커피? 비엔나는 비엔나 아닌가? 다른 이름이 사실 있나요? 비엔나에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건데 네. 그 위에 생크림을 얹고 이제 파우더를 뿌려서 먹는 건데 예전에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드시려면은 카페 아인슈페너라고 하시면 된대요. 아인슈페너. 네, 아인슈페너가 이제 마부라는 뜻인데 예전에 이제 마부들이 한 손으로는 이제 그 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커피를 들고 갈 때 커피가 쏟아지면 안 되니까 뚜껑처럼 크림을 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아인슈페너도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제가 정말 이게 너무 무식해서 몰랐었던 것도 있는데 카페 사케라또라고 옛날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요? 일리커피라고 제가 이제 근무하는 그 종로 지역에 종강교에 있답니다. 일리커피 마시러 갔는데 사케라또 사케 들어간 거구나. 또 제가 눈이 번뜩했죠. 주문을 했는데 뭐야 이거 차가워 이렇게. 근데 원래 이 사케라또가 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얼음 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카페 사케라또라고 부르던 애가 이게 사케가 들어가 있는 그 오사케 술이 아니라 얼음이랑 설탕이랑 시럽과 만들어서 하는 이태리에서 먹는 여름용 커피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스 커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아이스 커피 같은 느낌이구나. 여러분, 네, 그러면 또 다른 커피 여러분 좋아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뭐 룽고 이런 것도 있고 뭐 도피오 이런 것도 있고. 아 요새 커피숍에 가면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가 아니라 룽고는 또 뭐야? 도피오는 뭐야?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룽고는 뭔가요? 룽고. 룽고는 보통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아메리카노라는 말 자체는 미국에서만 많이 쓰고요. 특히나 이제 커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갔을 때 아메리카노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쵸. 커피는 에스프레소지 거기에다가 물을 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에스프레소 자체가 너무 이게 좀 진하고 맛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출 시간을 길게 해서 물의 양도 늘리고 커피의 강한 맛을 조금 내려주는 추출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카페 룽고라고 해요. 아, 물 탄 네. 게 아닌 거였구나. 네.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랑 다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거였네요, 여러분. 네. 룽고가 조금 카페인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에스프레소가 지금 그 맛 강한 그 비터한 맛이 좀 약해졌을 때 카페 룽고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페인이 좀 약하신 분들 있죠? 하이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하이퍼하기 쉬우신 분들은 카페 룽고를 마실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도피오. 마지막으로 그 카페 도피오 이건 뭘까요? 카페 도피오는 네. 이제 에스프레소 더블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더블샷이구나. 네, 기본적으로 좀 독한 분들. 아. 에스프레소 샷 하나로는 안 드시는 분들. 그쵸. 네. 아침엔 좀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리고 샷 3개 필요해요.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에스프레소 특히 이제 좀 헤비한 음식 먹었을 때 중식이나 아니면 이탈리안 이제 정餐먹고 굉장히 배가 부를 때 에스프레소 도피오 아니면 더블 에스프레소 시켜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네. 지금 헤더가 짚어준 것처럼 더블 에스프레소 아니면 카페 도피오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더블 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블로 해서 샷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카페 도피오 해서 만약에 안 드시면 그냥 뭐 더블 에스프레소 이렇게 하셔도 아니면 에스프레소 더블 샷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봤냐면요. 스페인에 가서 하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즐거운 많은 메뉴들을 한번 즐겨봤고 같이 연결하여 커피와 같이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벌써 3군데나 돌았네요. What if you're a millionaire? What if you're a tycoon? 갑자기 돈이 이만큼 많아지셔서 여러분이 리밋 없이 여행을 하실 수 있다면 일단 우리는 뉴욕에 가서 브런치를 즐기고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afternoon tea를 3단 트레이와 함께 즐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페인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메뉴들을 한번 아침, 점심, 저녁 즐겨보았습니다. 저의 추천 어떠셨어요, 여러분?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럼 같이 여러분 우리 여행 갈 준비를 더 지금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n I'll see you guys next time, everyone. Bye bye.